네, 여러분의 성공적인 오후 전략을 키워가는 시간 마감 즉시 출발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핫 이슈 분석과 성공 투자를 위한 다양한 핵심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한치호의 이슈 픽인데요. 제 옆에는요, 한코난이신 한치호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잘 보이세요? 네. 제가 지금 열심히 여기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좀 힘드셨을 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맞아갖고 네. 너무 체득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자,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그런 시기 같아요. 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될 시기에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쵸. 정보를 좀 많이 취득하셔갖고 성공 투자, 그다음에 그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다음에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고 네. 이 모든 것을 한치호 이슈픽에서 전문가님들 모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특별하게 노란 나비 넥타이를 좀 메고 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을 맞이해서. 은행잎이 생각나시도록 은행잎이 었나요? 네, 생각나도록 했는데요. 네. 누가 저한테 모니터 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네. 체크무늬 좀 있는 것 좀 한번 해봐라. 오. 그래서 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오늘 체크무늬를 좀 해봤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전 노랑 나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오늘 여러분들 조금은 마음 두둑해지는 시간 가져보는 이런 순서로 좀 여러분들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상자산, 네. 뭐 코인, 뭐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맞아요. 사실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도 힘들고 하시니까 저희 방송만 보셔도 네. 아하, 요 시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구나. 이 시장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시장은 왜 이렇게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야? 네. 이걸 아셔야지 시장에 우리가 투자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그 아주 기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기초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기초부터 하라고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 맞습니다. 고3 때까지 공부 안 했는데 중학교 1학년 영어 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쵸. 그렇지만 중학교 1학년 영어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네. 오히려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학습 능력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 네. 이거 기억하시면서요. 네. 오늘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투자하는 방법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도킹블럭의 김세현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팀장님이 네. 어디 좀 갔다 오셨는지 얼굴이 뽀얘지셨어요. 좋아지셨어요. 가뜩이나 잘생기셨는데 네. 여기 뽀얘지기까지 하면 배신이야, 배신. 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괌에 갔다 왔습니다. 괌에 갔다 오셨어요? 네. 여행 갔다 오셨군요. 네,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행이 풀려가지고 맞아요. 그렇다는데 저희는 괌에 못 가봤으니까 저도요. 우리 대신 좀 분위기 좀 들어봅시다. 좀 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한국이랑 너무 좀 정반대되는, 그쵸. 가장 비교되는 부분은 너무 생활이 여유롭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인 택시를 굉장히 많이 탔었는데 네. 한인 택시 기사분들한테 이제 빠짐없이 질문한 게 있어요. 이제 거기서 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다 이민 와서 네. 한인 택시를 그쵸.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민 오신 거에 대한 후회는 없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다 만족하고 계시고 뭐 이제 본인이 자식을 낳더라도 이제 이민 와서 살 것을 권유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을 좀 계속 이제 좀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에 봤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생활하다가 보니까 이 생활에 대한 여유나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중요성 그리고 이제 뭐 행복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마음이 좀 부유해지는 여행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음까지 싶어요. 채우고 오시는 여행이었다고. 네. 그래서 이민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네. 가끔씩 이렇게 가서 그렇죠. 리프레시하고 힐링을 하고 오시면 또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데 네. 말씀 들으셨죠? 부자야 한인 택시만 타고 다니셨대. 잘 맞아요. 기억하셨죠, 부자야, 부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자이신 도킹블럭 김세현 팀장님한테 네. 하나씩 김세현 그러니까요. 팀장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네. 지식과 아이디어를 좀 빼내보겠습니다. 저희도 부자가 되게 좀 도와주세요. 야, 우리 지금 오늘 보니까 아까 네. 우리 저 가상자산 그 가격도 좀 봤는데 네.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 좋은 소식도 있다고는 하는데 2만 맞아요. 불을 2만 달러를 못 넘어가고 맞아요, 못 있어요. 넘기고 있어요. 가상자산 왜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뭐 대충 알긴 하겠지만 좀 전문가라서 좀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일단은 시장 자체의 어떤 근본이나 근거가 이제 기본 이제 기성 자산 시장보다는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애초에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형성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크로에 대한 요인 자체가 너무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고 맞아요. 그 매크로에 대한 영향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자본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이제 불안정성이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시장보다도 가상 자산이 더 큰 이유는 이제 저는 정보의 불균형에서 좀 기인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이 정보의 불균형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의 불균형. 정보의 불균형. 우리 보통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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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균형, 비대칭성.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한쪽은 그쵸. 모르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제 그 기성 이제 증권 시장을 예로 말씀드리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이제 매개체 자체가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 자체도 이제 어떤 신빙성이 있는 어떤 이제 보편화된 이런 이제 시장 자체의 어떤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보가 핵심인지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뭐 투자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떤 위기가 오는지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정보 자체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보를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규제와 어떤 이제 역할들, 시장 감시자의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제 좀 두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누적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시작이 이제 2017년에 확 광풍이 불고 불과 지금 한 5, 6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보가 이게 누적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어떤 정보가 위험 정보인지 어떤 정보를 잘 봐야 되는지 뭐 어떤 정보가 좋은 신호인지를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보가 누적돼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공감이 가요. 왜냐면 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년 된 시장이니까 미국서부터 영국 뭐 런던서부터 이렇게 금융 시장이 차분차분 돼 있어서 시장 정보가 누적돼 있으니까 우리도 좀 늦게 출발해도 그런 거에 그 노하우를 기인한 거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있다. 근데 아직 가상자산 시장은 그게 불안정하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장 감시자가 없다. 거기다 또 더더군다나 시장 감시자가 왜 없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한 규제 자체도 아직까지는 많이 발현이 되지 않았고 지금 이제 딱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뼈대만 올라간 정도의 룰이 이제 지정이 돼 있고 내부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샤시를 단다든지 이런 이제 세부적인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문 용어 나왔어요, 샤시.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있는 법이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아셔야 돼요. 현재 있는 법은 기초 뼈대 정도만 올라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한 법이 나와야 된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거 빨리 하겠도록 왜 노력을 안 하시죠?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하더라도 이제 어떤 정부의 그런 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뭐인지는 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극소수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권 시장은 다른 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단어 쓰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네. 온체인과 쓰셔도 이제 돼요. 오프체인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쓰셔도 돼요. 이게 이제 시장이 좀 분리가 돼 있고 그 부분을 이제 통합화시켜서 이걸 정보로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정보들을 쉽게 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로 만들어 놓고 그걸 또 플랫폼화 시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이제 좀 바삐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사실 규제의 찬성론자시네요. 저는 규제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유는 어떤 거? 일단 규제가 없으면 시장이 온전하게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온전하게 쓰려면 이제 가장 저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기관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줘야 시장이 이제 좀 견고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제가 기반이 되어야 사실 기관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에서도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무조건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저랑 좀 생각이 좀 똑같으셨어요. 그래요? 예, 규제는 저는 다르다고 하실 줄 규제는 알았어. 규제도 당하는 거지만 보호도 받는 거거든. 그쵸, 그게 상당히 맞아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 정치 권력이 참 문제입니다. 정치 권력이 본인들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법안을 통과도 안 시키고 이 법에 대해서도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확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러면 제가 며칠 전 뉴스 보니까 그 권모 씨 있죠? 네. 루나 테라. 네. 오늘
테라 맥주도 안 마신다는데 요즘에 권모 씨가 네. 아 나는 씨 한국 정부의 수사기관에 뭐 연락도 안 받았어. 나는 돈 잘 있어. 뭐 네.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러고 막 그러고 19일 날부터인가 뭐 그 여권이 그 무효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무국적자가 돼서 이제 잡혀서 이제 오게 돼 있는데 이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아니, 저도 잘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네. 네. 일단은 지금은 조사에 대해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권도영 대표의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보기에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결국에는 규제가 있었으면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방안할 수 있는 어떤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먼저 공시했으면 사실 이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까지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소 잃더라도 외양간은 무조건 고쳐야 되니까 되죠. 앞으로 소를 계속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굉장히 뼈아프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지만 좀 이 시장에 대한 이제 시장 감시력을 좀 빠르게 당길 수 있는 어떤 사건 중에 이제 좀 가장 큰 발단된 사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이다 이거네. 그러니까요. 사고 친 게 잘했어. 그러니까 사고를 사고칭이 잘했다고 역으로 말씀하면 좀 이제 위험하긴 시장을 하지만 위험하긴 하죠. 이제 그렇게 큰 이제 위험이 도사리고 맞아요. 있다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드러낸 거기 사람한테, 때문에 알게 네, 됐으니까. 저는, 네. 네네. 그러면 말이죠. 자, 루나테라 사건 이거 왜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난 사실은 뭐 얘기를 대충은 맞아요. 우리들이 이해를 해요. 뭐그 기버 스테이블 코인이 그 가격이 변동될 때 그걸 또 커버 해주는 보완해주는 그런 걸 또 했다 한데 그게 시장이 이제 체계가 확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시스템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미국 금리 올리고 우리도 좀 올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따라가는 이유가 어쩔 수 없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확 무너져 버리면 산업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 우리 전문가로 보시기에 루나테나 이거 뭐예요? 어떻게 네.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버틸 수 있는 어떤 자본에 대한 크기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양의 자본이 몰렸다가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 이제 메커니즘상 은행에도 은행 이제 보면 지급 준비율이라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수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국내는 한 3.5% 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지급 준비율에 대한 이제 비율이 저는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그렇지. 어떤 이제 보장성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시기 그 이제 자본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이제 공격에 대한 부분의 어떤 미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하락을 일으킨 그 테라 프로젝트가 망하게 된 그런 이제 좀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권도영 대표가 원칙건 원치 않건 간에 설계를 해놨는데 네. 이 준비가 좀 부족한 거네. 은행이 뱅크런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실 은행이 뱅크런에서 신용 창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면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찾으러 오니까 사실 지급 준비가 부족하게 되죠. 그렇죠. 보험회사도 책임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계약자가 하루아침에 와서 동시에 해약해. 네. 그럼 돈을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돈을 책임 준비금이라고 해서 쌓아놓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런 게 부족했을 거라는 거고 일단은 그 프로젝트 자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요. 네. 돈이 너무 투자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쳤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견디지를 못한 맞아. 그런 측면이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신 거죠. 맞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5위까지 갔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네. 규모는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요. 규모가 그렇게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그 이제 프로토콜을 통해서 17%, 20%에 가까운 이제 고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상품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수치가 넘어서고 나서는 사실 이제 폰지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들어오는 금액이 없으면 사실 버티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규모가 형성이 됐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경제가 나빠지고 어떤 이제 외적인 이제 요인으로 인해서 한 번에 무너진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뱅크런이 일어나는 게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단절이 되면 확 뱅크런이 일어나서 그쵸. 무너지듯이 네네. 지금 이 테라 루나도 이렇게 됐다는 건데 자 그러면 시가총액 5위라고 그랬잖아요. 5위.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좀 어때요? 저는 좀 시장 규모 솔직히 나 잘 모르겠더라고. 지금은 한 20조 원대 20조 가까이 이제 원. 한 60조 그러니까 60%가 빠진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엄청 큰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뭐 나스닥도 30% 빠지고 코스닥, 코스피도 다 그만큼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번에 이제 하락장보다 이제 저번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저희는 표현을 네, 네. 하는데
저번 하락장 때는 거의 80% 이상 빠졌던 네.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매크로 요인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더 크지만 그래도 이게 60% 정도가 빠졌다는 거는 저는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맞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60% 빠진 게 지금 잘 맞고 있다. 네. 20조 원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현재 규모다. 네, 국내 시장의 규모입니다. 그럼 유통되는 게 지금 몇 개나 돼요? 유통되는 거는 이제 토큰으로 따지면은 600개에서 700개 정도 사이로 알고 있고요. 600에서 이제 700개. 이게 유동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총 합쳐서는 1,300개 정도로 이제 저는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는 이제 중복된 예, 이제 그렇죠, 토큰의 그렇죠. 개수고 이제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면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의 토큰과 코인이 이제 유통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부터 통계를 잠깐 갖고 오신 거 보니까 단독 상장한 데가 그 지금 391개라 그랬어요. 네. 우리 지난번에 아마 뉴스를 아마 제가 분석해 드릴 때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단독 상장한 데가 70%가 망했다. 맞아요. 맞아요. 상장 네. 폐퇴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이런 거 좀 잘 봐야 될 텐데. 자, 그 글로벌 원화마켓이 네. 글로벌에서 10대 가상자산 비중이 늘어났는데 코인마켓에서는 단독 가상자산 비중이 높았대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단독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비유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삼각대를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삼각대 다리가 하나인 거예요. 단독 상장인 같은 경우. 어. 그럼 이제 너무 이제 불안하겠죠. 예. 삼각대가 넘어지기 아니잖아요, 쉽죠. 그렇게 네, 그렇죠. 이제 그냥 이제 외발 외발, 같은 그렇죠. 느낌인 거죠. 훅 꽂는 근데 이제 그 거래소 같은 토큰이나 같은 이제 코인이 이제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그게 분산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유통량이랑도 엄청나게 좀 직관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토큰에 대해서 유통량을 다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대로 이제 휘저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거래소가 분산돼 있으면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분산돼 있다는 소리다 보니까 그게 곧 이제 안정성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단독 상장을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판단하고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좀 쉽게 이해가 좀 잘 되는 게 그 우리가 보면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율이 몇 프로, 그렇죠. 뭐 소액 주주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분산되는 걸 알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우리 가상자산 같은 경우, 코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마음대로 시세 조정을 할 수 있다. 어. 야, 이거 진짜 위험한데. 그렇죠. 정말 위험하죠. 네. 네. 그럼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있을 것 가상자산 투자자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를 저희가 계속 집계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제 실제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고요. 네네. 국내에서 지금 이제 등록 계정수 이제 자료에도 나가겠지만 한 1,310만 개 정도가 이제 가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 가능한 이 이용자 수 보면 한 690만 명 정도로 이제 집계는 돼 있지만 저는 실질적인 수치로 이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반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300만 명 정도 이상은 정도? 거래를 하고 있다.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질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300만 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겠네. 자, 이게 참 재밌는 그 통계를 좀 봤습니다. 한 300만, 실질적으로는 한 300만 명 이상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럼 300만 명이면 그 인천 인구랑 비슷해요. 그래요? 인천 인구랑 오.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를 육성하기 위한 법이 아직도 미비하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정부가 서야 되고요. 그렇죠. 그 이제 정부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과 이제 동일하게 정부에서 자체만으로 이제 어떤 명확한 규제는 규제대로 하고 투자자 보호는 보호대로 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말 이런 이제 쪽집게 같은 이런 이제 이슈를 낼 수 있을 만한 규제들은 나오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이제 민간 업체에 대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민간 업체와 좀 협업을 통해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좀 컨소시엄처럼 탄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우리 타이거 컴퍼니 대표님 나오셨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네. 클라우드, 나이 클라우드 얘기했는데 NI 클라우드 얘기할 때 민간 기업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해야 된다. 근데 우리 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하고 정부하고 잘 협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그럼 저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제가 사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님을 한번 지금 우리 모시려고 좀 섭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거절하고 계셨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등산을 가 그랬어요. 등산하다 막걸리 한잔 먹고 나오시라고 이제 살살살살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네. 이야기할 생각인데 자,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기준이 뭐예요?
상장 기준이 거래소마다 다 다릅니다. 아, 다 달라요? 네, 가장 큰 그러면,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더라고요. 더 어느 거래소를 믿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사실 이제 뭐 국내에서 믿을 만한 거래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찾아보기가 좀 힘든 아, 상황이 그러니까 아닐까라고 그냥 5대 생각할 거래소게 정도로. 그럽시다. 맞습니다. 예. 5대 거래소가 그나마 이제 예. 규모 면에서 이제 신뢰할 수 가장 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신뢰하고 있는 이제 거래소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보편적으로는 이제 뭐 비즈니스를 본다, 뭐 토큰 이코노미를 본다, 또는 이제 뭐 마케팅에 대한 부분, 이제 토큰에 대한 스펙, 그리고 이제 뭐 팀, 그리고 이제 뭐 개발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한다라고 이제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상장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서 어떤 점수를 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상장을 시켰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명확한 이유 자체가 굉장히 많이 구제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확한 좀 기준이 좀 수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소에 대한 어떤 통일화된 이제 상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5대 거래소 아까 말씀해주신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법안을 이제 뭐 만든다든지 그런 이제 안들을 계속해서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아직 적용도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럼 지금 상장할 때 보면 뭐 이게 무슨 비즈니스냐? 토큰 이코노미 이거 뭐예요? 나 지금 토큰 말이 좀 이코노미는 어려운데. 이제 예. 토큰에 대한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 토큰은 발행자의 마음대로 이제 토큰을 이제 구현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수를 저희가 이제 산정을 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금액도 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토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이 비즈니스에 알맞는 이런 이제 토큰에 대한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로 발행하는 게 좋겠다. 또는 뭐 마케팅이 몇 퍼센트를 놓고 몇 퍼센트는 이제 판매를 하고 몇 퍼센트는 생태계에서 이제 돌리겠다. 이런 이제 계획들을 좀 총괄적으로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구조가 결함이 있으면 사실 이제 거래소에 상장했을 때 많은 리스크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여기 지금 뭐 우리 대본에 보니까 네. 이게 있어. 팀. 네. 팀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봐요? 팀은 이제 뭐 기업과도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 대표의 이력을 본다거나 아니면 개발자의 스펙이 어떻다거나 실질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어서 어떤 플랫폼을 출시했을 때 이 이제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좀 중요한 척도로 보는 게 또 이제 인원들, 이제 직원들, 구성원들. 이제 대표의 이력들 다 이제 팀으로 묶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회사들의 그 네. 검사할 때 보면 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같은 거 띄라고 그럽니까? 아마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띄어야 돼요. 건강보험 맞아. 자격증 확신을 보면 이력이 쭉 나오거든요. 언제부터 가입했는지 쭉 나오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테크 스펙? 테크 스펙. 예, 테크 스펙 이거 뭐예요? 테크 스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에 대한 스펙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냥 테크 스펙만 본다라고 이제 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평가하는지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는지 어떤 부분을 높게 사는지 이제 적게 사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공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준이 너무 객관적이지 않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어느 정도다, 뭐 기술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사실 기술자도 상중하로 뭐 나누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상중하 나누는 게 좀 애매해. 네. 보는 사람의 애매해요. 입장에 따라 다 네.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잠깐 제가 깨알 홍보를 하면 네. 이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네. 기술 바로 창업하셔가지고 매출 100억 이상 하는 지금 대표님 모시기로 지금 섭외가 와우. 완료돼 있으니까 또 네. 재밌는 얘기 들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 보면 저는 이거 디스트리뷰션? 네. 토큰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통량에 대한 부분. 유통량. 이제 토큰을 저희가 이코노미를 구성을 하고 이걸 이제 뭐 마케팅으로 이제 유통을 시키든 아니면 이제 뭐 판매를 통해서 이제 유통을 시키든 네. 토큰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 있으면 가 있을수록 이 토큰에 대해서 이제 이코노미가 좀 잘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토큰에 대한 이코노미를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유통량을 점검할 수 있는 지갑의 수, 활성화된 지갑의 수, 또는 이제 토큰이 왔다 갔다 한 이런 이제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는 이제 트랜잭션 수,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얼마나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큰 이코노미 그리고 이제 유통량 디스트리뷰션을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이제 여러분들 네. 이해하셨죠? 이게 상장 기준을 볼 때 거래소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유통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신다는 건데요. 자, 거래소의 가장 큰 목적, 뭐 거래소가 맞아요. 필요한 맞아. 이유, 그다음에 각 이 프로젝트마다 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재단이라고 자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거래소나 재단 뭐가 좀 잘 봐야 되는 겁니까 목적들이 우리가? 있을까요?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유동성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유동성. 이제 뭐 호가의 충족, 이제 충분한 양,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이제 좀 제일 기준으로 보는 게 어쨌든 이제 거래했을 때 거래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걸 좀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슬리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치호 소장님이 1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나는 더 헐값에 팔아야 되는 이런 그죠? 이제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걸 슬리피지라고 그래요? 네,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 그러니까 유동성은 결국에는 현금화를 얼마나 빨리 많은 기회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척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규모가 크고 거래 회원이 많고 이 호가에 개입하는 이제 회원이 많을수록 이제 유동성은 많고요. 그럼 이제 나는 기회 비용을 그만큼 덜 내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이제 큰 거래소를 찾는 게 가장 좀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날 삼성전자만 이용해야 돼? 뭐 주식으로 따지면 사실 그게 본인한테는 가장 이롭고요. 뭐 장단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내가 이제 거래하는 형태, 뭐 수익 매매를 하는지 장기 투자에 대한 매매를 하는지 뭐 이런 이제 전략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다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거래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유동성이 큰 이제 거래소를 찾는 게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좋은 거래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야. 아, 이거 슬퍼. 이게 슬픈 얘기인데.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안정성을 찾고 그 안전하게 하려면 결국은 큰 집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솔직히 궁금한 게 이 상장 폐지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맞아요. 한국 거래소에서 주식을 뭐 상장 폐지 시킬 때도 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거래를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유가 뭔지를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청문을 합니다. 네. 청문 뭔지 아시죠? 네. 직접 변명을 들어보는 거죠. 그런 다음 절차를 밟아서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코인들, 그러니까 가상자산은 어떻게 그 상장 폐지해요?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절차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차만 비슷해요. 절차만 비슷.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되고 상폐되고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마음 한 모금 다 찾아볼 수 있는 그쵸. 상황이고 네.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됐고 그쵸, 그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가상자산 원인으로 그쵸, 이제 다 등록이 되어 이야기하잖아요.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사실 그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룰이나 이런 체계들이 없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이 부분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왜 유의 종목에 그러니까요. 걸렸는지 모르죠. 굉장히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아유, 그냥 이제 뭐 변동성이 컸다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정말 애매하네요. 네, 되게 애매하게 이제 네. 투자자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모호하게끔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들어오고 좀 통일화되고 단일화되면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안 밝히면 우리는 알 수가 없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목표 하나 생겼습니다. 피디님, 작가님, 제가 목표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거죠? 우리 거래소 사장님 한번 모십시다. 아, 내 목표 하나 생겨서 또 우리 저의 또 전의를 또 불태우게 만드셔 주시는 이런 감사한 말씀인데, 자 그러면 유의 종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의 종목 지정할 때 보면 뭐 급격한 가격 변동, 뭐 유통 물량 허위 공시, 허위 공시. 뭐 목적이 좀 달라지게 문제가 발생됐다. 그런데 저 어떤 게 좀 많아요? 일단은 그 전에는 이제 유통량 허위 공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토큰 이코노미를 구성할 때 우리는 10억 개까지만 발행하겠어라고 네. 했는데 이제 체크해 보니까 막 15억 개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럼 이건 정말 때려버려야지. 말도 안 되는 사실 때려버려요. 이게 그쵸, 그쵸. 증권 시장에 가면 정말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그쵸. 이런 일들인데 사실 지금은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이제 정리가 된 상태고요. 급격한 이제 어떤 재단의 이슈로 인한 급격한 변동이나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원하는 이 충족 조건들을 채우지 못했을 때 어허. 어떤 이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토큰 이코노미 이거 중요하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억 개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1억 5천 개, 그러니까. 1억 5천만 개 뭐 발행하고 이러면 진짜 때려버려야 돼요. 이거 완전 배신이잖아요. 완전 사기죠. 네, 기술적으로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본인이 어떤 기술을 채택해서 본인이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발행하는 순간에 그런 부분을 이제 막을 수는 없으나 네.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제약을 이제 걸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장 감시자 역할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채택을 해서 이제 감시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제 좀 선제 조치를 해서
이제 그 재단의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하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 증권대체결제원이 왜 있는지 아시죠? 예,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통일주권 발행하고 다 전자로 발행해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맞습니다. 결국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그 가상자산 시장도 발전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덕적인 게 좀 해결이 돼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자, 저 궁금한 게 자, 유의 종목 됐어. 네. 그래서 이제 상폐시켜. 거래 지원 종료해. 그럼 다 찾을 수 있나요? 그럼 다 휴지되는 거야? 맞아요. 그런 이제 어떤 준비, 어.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책임져 줘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 유의 종목 지정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해결이 되더라도 그때 이제 발생한 변동폭으로 인한 피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뭐 뉴스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키워드로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액션이 사실 지금까지는 많지 않다고 보여요. 그냥 이제 행위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정도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거래소의 어떤 액션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규제가 갖춰져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구속력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을 빨리 좀 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건 저도 지금 그 동의를 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국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는 아마 하기 싫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내가 있을 때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잘 되면 다행인데 못 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자기 때는 잘 하기 싫어해. 나 없을 때 해. 뭐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복지부동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동. 복지부동.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네네. 국회의원들도 법을 만드는데 자칫하면 그 국민적인 그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증권 거래에 있어서도 그 공매도, 이 공매도를 맞습니다. 금지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의원이 그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의견을 냈더니만 그 의원실에 그냥 후원금이 빗발치고 막 네. 격려 전화가 오고 막 이랬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역시 의원들도 좀 몸을 좀 많이 사린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 집단이나 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라도 좀 뭐든지 법이 빨리빨리 좀 정비가 돼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있어요. 또 하나 궁금한 그 궁금증이 많아지지. 네. 이 단일 마켓 상장하고 다중 마켓 상장의 차이 아까 설명 잠깐 하셨는데 자, 토큰의 밸류라고 그랬어요. 밸류 맞습니다. 가치잖아요. 가치. 가치. 예. 가치인데 그 단일 마켓 상장하고 다중 마켓 상장, 그러니까 여러 군데 상장하는 거하고 가치는 어떻게 놓고 봐요? 보통 전문가님들께서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어떤 기업, 지금 이제 증권시장에서의 기업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이 얼마나 나는지, 그죠. 이 회사의 이제 밸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반면에 네. 사실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를 명확하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매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 함은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이제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더라, 그 상장에 통과를 했다더라, 이제 그런 기준들로 이제 이 토큰의 밸류를 측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중거래소에 상장했다는 거는 뭐 거래소의 이제 좀 크기에도 좀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거래소에서는 다 통과된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상장된 거래소보다는 이제 많이 상장된 이제 좀 다중 마켓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검증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단독 상장된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채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거 여러 거래소들이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받고 있다 여러 사람한테 뭐 이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뭐 그런 뜻하고 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이제 제대로 하나 아셨죠? 네. 뭐요? 여러 거래소에 걸쳐서 그래서 다중에 거래 상장돼 있는 코인에 투자하셔야 된다. 단독 상장된 것은 위험하다. 저 오늘 배워갑니다. 이거 네. 하나만 아셔도 돼요. 네네.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이거 투자하면 돈 벌어요. 뭐 이거 저하면 투자하면 돈 벌어요. 막 하는데 다 그거 헛소리. 네. 다중 팔랑팔랑. 2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서 있다는 것은 여러 거래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 신뢰를 인정받은 거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유의할 점 맞아요. 뭐 있을까요? 투자자들은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을 지금은 투자자가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되는 시장이라서 사실 굉장히 이제 유의할 게 안타까워요. 너무 힘들어. 네,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게 매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원칙만 지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피할 수 있거든요. 맞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원칙이 가장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투자자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제 유의 사항들을 다 피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가상자산업에 이제 좀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이제 많이 이제 평평하게 맞추는 역할들을 이제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투자자들은 그런 이제 제도가 완벽하게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제 투자에 대한 비중 조절로 인해서 이제 뭐 몰빵하는 형태는 저는 좀 최대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몰빵 금지. 네,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규제들이나 어떤 명확한 안들이 투자자들한테 이제 좀 투명하게 제공이 되어야 사실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좀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 여기 분산 투자는? 우리 여기 보시면 호가 상태라고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100만 원어치를 내가 매도를 할 건데 네. 바로 좀 팔고 싶어요. 근데 사겠다는 사람이 90만 원에 사겠다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을 이제 90만 원에 팔아야 되는 제가 주식도 그렇게 팔죠. 네,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99만 원에도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나는 이제 더 빨리 더 높은 금액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호가 상태에 따라서 내가 거래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걸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슬리피지가 이제 얼마나 그래서 난 슬리피라고 했고 그 발생하는지. 연예인 슬리피인 줄 알았어. 슬리피지. 네. 슬리피지. 충분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매수가 튼튼하다 하면 이제 얘는 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좀 있는 친구다. 이렇게 이제 좀 매매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매도량이 엄청나게 많으면 판매하고 싶은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많구나라고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거래소에서 얻는 정보들, 거래량이라든지 호가에 대한 상태, 그리고 차트에 대한 뭐 어떤 레퍼런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많은 힌트들을 사실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나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래소를 한 두세 군데 거래해야 되겠네? 두세 군데 거래하는 거는 사실 뭐 어떤 토큰이 이제 어디에 상장돼 있는지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요. 그렇죠. 사실 네.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 두세 개 정도는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한 거래소에 다 많은 자산을 배치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것도 또 하나 그 오늘 노하우예요. 팁이야. 거래소를 한 군데만 거래하면 그 거래소에서 안 팔릴 수가 있는데 네. 다른 거래소에서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다.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를 두 개 내지 세 개는 거래해야 된다. 포인트. 오늘 포인트. 네. 오늘은 무조건 다중이네, 다중이. 네, 다중이. 응? 다중으로 하셔야 된다. 이건데. 네. 그럼 전 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래소에서 제가 비트코인을 10개가 갖고 있어요. 10개 맞는데? 나 부자인데? 근데 이 B라는 거래소에다가 두 개를 옮기고 싶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증권으로 말하면 계좌이체로 보내는 겁니다. 증권을. 네. 출고시켜갖고 이쪽으로 입고시키는 거.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들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이제 액수에 따라서 이제 트래블룰에 걸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트래블룰은 이제 계좌 이체하면 이제 내역이 다 남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가상자산 시장은 원래 트래블룰이 오기 전에는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그냥 트랜잭션만 있고 그 주고 받은 사람의 어떤 이제 계좌 정보만 근데 그게 이제 누구 거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다 개인에 대한 이제 KYC를 다 인증해야 되는 이 지갑이 내 거다라는 걸 이제 인증한 상태에서 보내야 되는 절차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액수 이상을 보낼 때에는 정확하게 내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일해야만 보낼 수 있는 여건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이체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건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해외 거래소로 막 자유롭게 이제 주고받을 수 있었던 이런 이제 거래에 대한 편의성들이 많이 좀 제약이 된 상태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거래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외환 이제 좀 불법 그렇죠, 거래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그렇죠, 좀 그렇죠.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제약을 낮추고 어떤 좀 대안을 좀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좀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끼리는 A라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두 개를 B라는 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는 옮길 수는 있습니다. 이제 흔적이 남으니까 뭐 네. KYC?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KYC? 나 본인을 지금- 인증하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 본인, 인증하고 나다. 네. 이렇게 주민번호 인증해주면 인증하고. 옮기는 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코인 가상자산은 두 개 이상의 거래소에 다중 상장된 투자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거래소를 한 두세 개 정도를 동시에 거래하시는 게 분산시켜서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오늘의 결론 투자를
나눠서 합시다. 네. 주식이든 코인이든 나눠서 하는 네. 투자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치호의 이슈픽, 성공적인 가상자산 투자법 알차게 얘기해 주신 오늘 도킹블록 김세현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즉시 출발 코인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정보 받아 가셨으리라 예상을 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